너희들 뭐 하는 거야? 나쁜 놈들이야. 도망가자. 할머니, 가방 내놔. 왕십리 골목 어귀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3명의 젊은 남자들이 한 할머니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그 할머니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만 비틀거리며 넘어지고 말았죠. 이봐 젊은이들. 왜 이러나 이 늙은이가 무슨 돈이 있겠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 돈 있으면 10,000원만 줘봐. 한 놈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렸고 할머니는 두 팔로 얼굴을 가렸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거기 뭐 하는 거야? 골목 저편에서 한 청년이 달려왔어요. 뭐야, 이 새끼는. 한 놈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고개를 살짝 틀어 피하더니 순간 몸을 돌려 옆차기를 날렸죠. 으악! 정확히 명치에 들어간 발차기였어요. 다른 놈이 뒤에서 덤벼들었지만 청년은 뒤돌려 차기로 그를 담벼락에 쳐박았어요. 아니, 이 새끼가. 마지막 놈이 달려들었지만 청년의 앞차기에 그대로 나가떨어졌죠. 말도 안 될까 저 자식이 뭐야? 이 새끼들 어디서 못된 짓이야? 다신 이런 짓 하지 마. 청년이 큰 소리로 말하자 말도 안 될까 저 자식이 놈들은 뭐야? 비틀거리며 안 되겠어. 도망쳤습니다. 할머니 다치신 데 없으세요? 청년은 할머니에게 달려가 조심스럽게 부축했어요. 아이고 총각 고맙네. 정말 고맙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운 반, 고마운 반이었죠. 할머니 일어나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청년은 할머니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어요. 할머니 빨리 이 자리를 떠야 해요. 저놈들이 언제 또 친구들 데리고 올지 몰라요. 청년은 골목어기를 돌아 근처 칼국수집으로 할머니를 모셨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여기 칼국수 2그릇이랑 따뜻한 물 좀 주세요. 청년이 주문을 하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사는 거예요.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곧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국물 한 모금을 떠먹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을까요?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고 걱정해주는 이 따뜻함이요. 총각. 어쩌면 그렇게 싸움을 잘하나. 아, 제가 태권도를 좀 배웠거든요. 검은 띠예요. 청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싸우고 배운 건 아니에요. 할머니같이 약한 분들 지키려고 배운 거죠. 그 말에 할머니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총각 자네 이름이 뭔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홍성수입니다. 청년이 밝게 대답했어요. 홍성수. 그래, 홍성수. 이름 참 좋네. 할머니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가슴 깊이 새겨두고 싶었어요. 할머니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누구든 그랬을 거예요. 성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따뜻하진 않다는 걸요. 둘은 그렇게 따뜻한 칼국수를 함께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이 우연한 만남이 얼마나 큰 운명의 톱니바퀴를 돌릴지를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랑의 댓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간을 조금 더 되돌려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어볼까요? 김점수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처럼 흐렸죠. 넓은 거실, 값비싼 가구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그녀를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점수는 혼자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침대,
식탁에 앉으면 혼자뿐인 의자, 밤이 되면 적막한 집 안에서 홀로 잠들곤 했죠. 여보 당신이 그립소.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왕십리 달동네 단칸방에서 손을 꼭 잡고 살던 그때의 모습이었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점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들어선 사람은 아들 지성이었습니다. 정장은 늘 그렇듯 말끔했지만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죠. 하지만 점순이 더 마음 아팠던 건 그의 눈빛이었어요. 차갑고 무언가를 재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점순이 조용히 물었죠. 별일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신지 여쭤보려고요. 그래, 괜찮다. 지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점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외롭다는 말조차 사치처럼 느껴졌거든요. 제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는데요. 그 순간 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곳이에요.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으실 거예요. 지성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점순에겐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너는 나를 보내고 싶구나. 난 괜찮다. 점순이 짧게 답했죠. 하지만 어머니. 지성아. 점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가 너한테 짐이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강? 점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정말 내 건강을 걱정한다면 이따금 얼굴이나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 지성은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바쁠 텐데 얼른 가봐라. 점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성은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섰어요. 그럼 몸조리 잘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점순은 다시 혼자가 됐죠.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이 이렇게 차갑게 변한 게요.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엄마 손 꼭 잡고 엄마 치마폭에 숨고 엄마 무릎에 얼굴 묻고 울던 아이였는데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지성은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엔 더욱 냉정해졌죠. 어쩌면 내가 잘못 키웠는지도 몰라. 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머니, 점심 드세요. 가정부가 식사를 가져왔죠. 고맙네. 점수는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모래 씹는 것 같았거든요. 점수는 결국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왕십리 그곳에 다시 가보고 싶다고요. 남편과 함께 웃고 울던 그 좁은 방, 빛에는 지붕, 연탄 냄새 가득하던 골목. 그곳에 가면 혹시 남편의 온기가 남아있을까요? 점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내일 그곳에 가봐야겠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죠. 다음 날 아침 김점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기사님, 왕십리로 가주세요. 택시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왕십리 달동네였어요. 언덕배기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낡은 집들, 좁디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그곳이었죠. 아이고 여기가 맞나? 점수는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예전엔 이 골목을 눈 감고도 다녔는데 이젠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재개발로 사라진 집들도 있었고 새로 들어선 건물들도 보였거든요.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연탄 냄새, 김치찌개 끓는 냄새,
빨래 비누 냄새. 여기였지. 점수는 한 골목 앞에 멈춰 섰어요. 30여 년 전 남편과 함께 살던 단칸방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작은 슈퍼마켓이 들어서 있었지만 그때 그 모습이 눈에 선했죠. 여보, 우린 참 행복했었지. 점수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방은 좁았고 지붕은 비가 새었고 겨울엔 얼어 죽을 것처럼 추웠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남편의 따뜻한 품이 있었고 저녁이면 둘이 마주 앉아 보리밥에 된장국 먹으며 웃었거든요. 엄마, 배고파? 어린 지성이가 울면 남편은 자기 밥을 덜어주곤 했죠. 아빠는 배 안 고파? 우리 지성이가 더 먹어야지. 그렇게 말하던 남편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점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세월은 야속하기만 합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차갑게 변해만 가고 점순만이 혼자 남았어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점수는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옛 추억을 떠올렸어요. 남편과 손잡고 걷던 이 길, 지성이를 업고 오르던 이 언덕. 아이고, 힘들어라. 점수는 골목 구석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나이 들어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올랐거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걸으려는데, 야, 저기 할머니 혼자네?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점수는 돌아봤습니다. 3명의 젊은 남자들이 다가오고 있었죠.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할머니, 돈 좀 있어요? 한 놈이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점수는 뒷걸음질 쳤어요. 가방 내놔, 할멈. 한 놈이 손을 뻗었습니다. 이봐, 젊은이들, 이 늙은이가 무슨 돈이 있겠어. 점순의 목소리가 떨렸죠.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점수는 비틀거리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으악! 바닥에 주저앉은 점순을 향해 한 놈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점수는 두 팔로 얼굴을 가렸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 거기 뭐 하는 거야? 골목 저편에서 한 청년이 달려왔어요. 뭐야, 이 새끼. 한 놈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고개를 살짝 틀어 피하더니 순간 몸을 돌려 옆차기를 날렸죠. 으악! 정확히 명치에 들어간 발차기였어요. 다른 놈이 뒤에서 덤벼들었지만 청년은 뒤돌려 차기로 그를 담벼락에 처박았습니다. 이 자식? 마지막 놈이 달려들었지만 청년의 앞차기에 그대로 나가떨어졌어요. 다신 이런 짓 하지 마. 청년이 단호하게 말하자 놈들은 비틀거리며 도망쳤죠. 할머니, 다치신 데 없으세요? 청년은 점순에게 달려가 조심스럽게 부축했어요. 아이고, 총각 고맙네. 정말 고맙네. 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운 반, 고마운 반이었죠. 할머니, 천천히 일어나세요.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해요. 저놈들이 친구들 데리고 또 올지 몰라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청년은 점순을 천천히 일으켜 세워 골목 모퉁이를 돌아갔어요. 그러곤 할머니 배고프시죠? 여긴 제가 자주 오는 칼국수 집이에요. 일단 여기로 들어가시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여기 칼국수 2그릇이랑 따뜻한 차 주세요. 청년이 주문을 하자 점수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할머니,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사는 거니깐 걱정하지 마세요.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곧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점수는 국물 한 모금을 떠먹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을까요?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고 걱정해주는 이 따뜻함이요. 총각 어쩌면 그렇게 싸움을 잘하나. 아,
제가 태권도를 좀 배웠거든요. 검은 띠예요. 청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싸우려고 배운 건 아니에요. 할머니같이 약한 분들 지키려고 배운 거죠. 그 말에 점순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총각 자네 이름이 뭔가? 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홍성수입니다. 청년이 밝게 대답했어요. 홍성수아. 그래, 홍성수 이름 참 좋구먼. 점수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총각, 진짜 고맙네. 자네 같은 사람이 세상엔 흔치 않아.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성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칼국수를 다 먹고 둘은 가게 앞에 섰어요. 할머니,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다. 총각 일 있을 텐데. 점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성수는 인사를 하고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어요. 점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죠. 참 좋은 청년이네. 그때 점수는 깨달았어요. 아, 연락처를 받지 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점수는 아쉬워했지만 이미 성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점수는 작게 중얼거리며 택시를 불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홍성수, 그 이름이 가슴에 따뜻하게 남아 있었죠. 하지만 점수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얼마나 큰 운명으로 이어질지를요. 며칠 후, 홍성수는 한 물류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계속 알바만 하다가 이력서를 넣은 물류센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 드디어 취직했다. 성수는 가슴이 벅찼어요. 이력서를 20군데 넘게 넣었는데 겨우 한 곳에서 연락이 온 거였죠. 열심히 해야지. 성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물류센터는 컸어요. 2,000평도 넘는 넓은 창고에 박스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지게차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홍성수 씨 맞죠? 현장 관리자가 다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박스 정리하고 운반하는 일 할 겁니다. 힘들어도 참고 해야 돼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수의 목소리엔 힘이 있었어요. 첫날부터 일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옮기고 쌓고 분류하는 일의 연속이었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바닥엔 물집이 잡혔어요. 하지만 성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수야, 쉬엄쉬엄 해. 첫날부터 그러다 다친다. 옆에서 일하던 김형이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형님. 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성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김형은 50대 중반의 중년 남자였어요.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무거운 걸 들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곤 했죠.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성수는 김형이 들려던 무거운 박스를 대신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젊은 게 힘이 좋네. 천만에요. 당연한 거죠. 성수는 그렇게 동료들을 챙겼어요. 힘든 일은 자기가 먼저 나섰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쉬는 시간엔 먼저 물을 나눠주곤 했죠. 일주일이 지나자 동료들이 성수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수 저 친구 정말 착하더라. 맞아. 요즘 젊은 애들 저런 애 드물어. 우리 딸 소개시켜줄까? 사람들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어요. 한편 그 시각 김점수는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홍성수 그 총각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왕십리에서 만난 그 따뜻한 청년이 자꾸만 생각났거든요. 연락처를 받아둘걸. 점수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아들 지성이었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점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오늘 물류센터에 사고가 좀 있었는데요. 크게 다친 사람은 없고요. 그래. 점순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물류센터라는 말에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자기 회사 계열사인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괜찮으면 끊을게요. 그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점순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만약 점순이 알았다면 자기가 그리워하는 그 청년이 바로 자기 회사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하지만 둘은 몰랐습니다. 성수도 자기가 일하는 이곳이 어떤 그룹의 계열사인지 관심이 없었고, 점순도 그저 수많은 사업장 중 하나쯤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운명의 실은 보이지 않게 서로를 잇고 있었지만 아직은 그 실이 팽팽하게 당겨지지 않았던 거죠. 다음 날 성수는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성수야, 이거 이 선반에 올려줄 수 있어? 김형이 높은 선반을 가리켰습니다. 네, 형님. 성수는 무거운 박스를 번쩍 들어 선반 위에 올렸어요. 어우, 힘 좋다. 태권도 한다고 했지? 네, 검은 띠예요. 그래서 그런가. 몸 쓰는 게 다르더라. 김형이 감탄했죠. 성수는 웃으며 다음 박스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몰랐어요. 머지않아 이 물류센터에서 큰 사고가 일어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사고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저 멀리 점순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그리워하는 그 청년과 곧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걸요. 하지만 그 만남이 기쁨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걸요. 운명의 톱니바퀴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수가 물류센터에서 일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성수야, 오늘도 고생 많았다. 퇴근 시간 김형이 성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닙니다, 형님. 형님이 더 고생하셨어요. 우리 저녁이나 함께 할까? 죄송해요, 형님. 오늘은 먼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성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죠. 사실 성수는 요즘 매일 왕십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요. 혹시 또 그 골목에 계실까? 성수는 희망을 품고 왕십리로 향했어요. 골목을 걸으며 두리번거렸지만 그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안 계시네. 성수는 아쉬워하며 발걸음을 돌렸죠. 한편 같은 시각 김점순도 왕십리에 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총각을 만날 수 있을까? 점수는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하지만 성수는 막 반대편 골목으로 사라진 직후였죠. 둘은 또다시 엇갈렸습니다. 불과 5분 차이였어요. 점수는 칼국수집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그 총각이랑 밥 먹었었지. 가게 안을 들여다봤지만 성수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주머니. 점순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할머니. 저번에 오셨던 분이시네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았어요. 혹시 저번에 저랑 같이 왔던 젊은 총각 또 본 적 있나요? 아, 그 태권도 하는 총각이요? 요즘 가끔 오시던데요. 오늘도 아까 오셨다가 가셨어요. 언제요? 30분쯤 전에요. 점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분이라니. 혹시 또 오실 것 같나요? 글쎄요, 매번 시간이 달라서요. 점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수는 가게를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성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못 만나는구나. 점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날 저녁 성수는 좁은 원룸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실까? 연락처라도 받아둘걸. 성수도 후회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물류센터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야, 들었어? 이번 달 실적이 안 좋대. 그래서 본사에서 사람들 내려보낸대. 우리 자르려나? 동료들이 불안해했어요. 성수도 걱정이 됐지만 묵묵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지만 관리자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야, 더 빨리 못해? 이게 무슨 속도야? 박스 제대로 쌓아. 이렇게 해서 언제 끝내려고. 압박이 심해졌죠. 안전수칙도 점점 무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높이 쌓아도 돼요? 성수가 물었어요. 닥치고 해. 빨리 끝내야 된다고. 관리자가 소리쳤습니다. 성수는 불안했지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자리를 잃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김형이 성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수야,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 너무 무리하게 일 시키는 것 같아.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형님. 사고 나기 전에 조심해야 돼. 알겠지? 네, 형님. 하지만 둘 다 몰랐습니다. 그 사고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것도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다가올 거라는 거요. 같은 시각, 김점수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어머니, 지성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물류센터 실적 보고 받으셨어요? 아니, 점수는 사업 보고에 관심이 없었어요. 요즘엔 모든 게 다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이번 분기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 같아요. 알아서 해라. 네. 그럼 끊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죠. 점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효율성 실적. 그런 말들이 이젠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곁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홍성수 그 총각만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점수는 몰랐어요. 자기 아들이 지금 압박하고 있는 그 물류센터에 자기가 그리워하는 그 청년이 있다는 거려. 그리고 머지않아 그곳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려. 운명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수는 몰랐어요. 내일이 자기 인생의 분기점이 될 거라는 거려. 점순도 몰랐습니다. 곧 자기가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온다는 거려. 모든 것이 내일 일어날 그 사고로 시작될 거라는 거려. 다음 날 아침 물류센터는 평소보다 더 바빴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다 처리해야 돼. 빨리빨리. 관리자가 소리쳤어요. 성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옆에선 김형도 힘겹게 일하고 있었죠. 형님, 제가 할게요. 성수가 김형의 박스를 대신 들려고 했어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김형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때였어요. 김형, 그 박스 위에 올려. 관리자가 가리킨 곳은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선반이었어요. 저기요,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김형이 말했죠. 시키는 대로 해. 안전은 나중에 생각하고. 관리자가 화를 냈습니다. 김형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무거운 박스를 들고 올라가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성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래서 지켜봤죠. 바로 그때였어요. 긱. 선반 한쪽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전 점검을 제대로 안 한 낡은 선반이었거든요. 위험해. 성수가 소리쳤어요. 우르르르. 선반 위에 쌓여있던 박스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게만 해도 수백 킬로그램이 넘는 박스들이었어요. 김형이 있는 곳으로 쏟아지고 있었죠. 형님. 성수는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태권도로 단련된 민첩함이었어요. 사다리로 뛰어올라 김형을 밀어냈죠. 김형은 옆으로 떨어지며
안전하게 바닥에 착지했습니다. 하지만 콰직 성수의 다리에 무거운 박스가 쏟아졌어요. 으악! 성수의 비명이 창고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수야! 김형이 비명을 질렀어요. 다른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박스들을 치우니 성수의 오른쪽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어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성수는 고통으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식은땀이 온몸에서 흘러내렸죠. 형님 괜찮으세요? 그래도 성수는 김형 걱정부터 했습니다. 야, 정신 차려. 너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알아? 김형은 눈물을 흘리며 성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아니에요. 형님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성수는 희미하게 웃으려 했지만 고통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성수를 실어 나르는 동안 관리자는 한쪽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죠. 네, 본부장님. 사고 났습니다. 작업자 한 명이 네, 알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성수는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다리뼈가 여러 군데 부러졌고 인대도 심하게 손상됐어요. 수술은 5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성수는 깁스를 한 채 누워 있었어요. 김형과 몇몇 동료들이 병실을 찾아왔죠. 성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김형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형님,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성수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병원비는 어쩌려고 수술비만 해도 엄청날 텐데. 회사에서 처리해 주겠죠. 성수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관리자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동료들이 나가고 둘만 남았을 때 관리자가 차갑게 말했죠. 홍성수 씨. 네.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성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사다리 올라갈 때 안전장비 착용 안 했죠? 그리고 허가 없이 위험지역 접근했고요. 그건 김형님을 구하려고. 변명 말고요. 관리자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사인하세요.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안전점검도 제대로 안 하고 무리하게 일 시키고. 증거 있어요? 관리자가 냉소를 지었어요. CCTV는 고장났고 누가 당신 말 믿겠어요? 성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뭐라고요? 회사 규정상 근무 불가능한 상태니까요. 당연한 거죠. 성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동료를 구하다 다쳤는데 해고라니. 병원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 과실이니 본인이 내야죠. 관리자는 서류를 침대에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성수는 혼자 남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동료를 살렸는데 왜 자기만 이렇게 버려지는 걸까요? 성수는 절망했습니다. 병원비는 수천만 원, 일자리는 없어졌고 다리는 언제 나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성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괜히 남의 일에 나섰나 하는 후회스러운 생각도 들고 몸은 아프고 머리는 깨질 것 같고 마음도 복잡하고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암담할 뿐이었습니다. 성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 청년이 세상의 냉혹함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성수는 몰랐죠. 바로 이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한 노인이 보고를 받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노인이 곧 이곳으로 달려올 거라는 걸요. 운명의 실이 드디어 팽팽하게 당겨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점수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 물류센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대 근로자가 중상을 입었는데 점수는 무심코 화면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화면에 비친 물류센터가 자기 회사 계열사였거든요. 어머. 점수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성아, 물류센터 사고 소식 들었냐? 네, 어머니. 별일 아닙니다. 작업자 1명 다쳤는데 처리하고 있어요. 처리? 무슨 처리? 본인 과실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엔 문제 없어요. 그 순간 점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과실? 사람이 다쳤는데 과실이라고? 어머니, 사업하시면 이런 일 있잖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 홍성수라는 애인데요. 왜요? 전화기를 든 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홍성수? 그 이름. 병원이 어디냐? 점순은 소리쳤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냐고 물었다. 점순의 목소리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성은 당황하며 병원 이름을 알려줬죠. 점수는 전화를 끊고 급히 외출 준비를 했어요. 기사님, 서울대병원으로 빨리요. 택시는 밤길을 달렸습니다. 점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제발 그 총각이 아니길.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어요. 그 청년이라는 걸요. 병원에 도착한 점수는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홍성수라는 환자 어디 있습니까? 잠깐만요. 6층 612호실입니다. 점수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6층에 도착하고 612호실 앞에 섰죠.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점수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청년이었습니다. 왕십리에서 자신을 구해준 칼국수를 함께 먹었던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 따뜻한 청년이었어요. 성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총각. 점순의 목소리에 성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 성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떻게 여기에? 점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성수의 손을 잡았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다리가 이렇게. 할머니, 어떻게 절 찾으셨어요? 성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건 나중에 얘기하마. 지금 어디 아픈 데는 없느냐? 할머니. 성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점수는 성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 내가 있지 않으냐. 할머니 병원비도 못 내고 일자리도 잃었고 다리도 이렇게 됐는데 걱정 말거라. 점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하지만 할머니도 힘드실 텐데.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원장이 급히 들어왔어요. 그리고 점순을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곳에? 성수는 깜짝 놀라 점순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이 할머니가 회장? 병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환자분 치료권으로 오신 겁니까? 그렇다. 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성수가 봤던 따뜻한 할머니가 아니라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경영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청년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비용은 전액 저희가. 아니. 점순이 손을 들었어요. 내가 낸다. 개인적으로. 네. 병원장이 놀랐습니다. 회사 돈이 아니라 내 돈으로 낼 거다. 끝까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병원장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병실엔 둘만 남았습니다. 성수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점순을 바라봤죠.
할머니 아니 회장님?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라. 점순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나는 내게 그저 할머니일 뿐이다. 하지만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점수는 성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왕십리에서 날 구해줬다. 목숨 걸고 날 지켜줬지.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 너한텐 당연한 일이었을 거다. 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 세상엔 당연한 걸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다. 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사람을 구했어. 오늘도 동료를 구하려다 다쳤지. 그걸 어떻게 해? 다 알고 있다. 점순의 눈빛이 단호해졌어요. 그런데 회사는 널 버렸어. 내 아들이 그렇게 시켰단다. 성수는 놀랐습니다. 아드님이? 그래. 점수는 눈을 감았어요. 내 아들은 사람보다 돈을 택했어. 책임보다 회피를 택했지. 점수는 다시 성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난 다르다. 난 사람을 택하겠다. 할머니, 총각. 점순이 성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내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 걱정 말고 치료나 잘 받거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수는 울먹였습니다. 점순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내가 고맙다. 이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이 아직 있어서. 밤은 깊어갔지만 병실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운명은 드디어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점순이 내려야 할 가장 큰 결단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넓은 회의장에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여 있었어요. 단상 위엔 김지성이 서 있었죠.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이번 분기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성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화면엔 그럴듯한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물류 부문 효율성이 15% 개선되었고, 그때였습니다. 잠깐,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김점순이었습니다.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가는 점순의 모습에 회의장이 숨죽였어요. 어머니? 지성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죠. 비켜라. 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성은 어쩔 수 없이 옆으로 비켰어요. 점순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주주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어요. 점순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이는 숫자들 아름답죠? 점순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이 숫자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물류센터 CCTV 영상이 떴어요. 박스가 무너지는 장면, 성수가 김영을 밀어내는 장면, 성수가 깔리는 장면. 회의장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청년은 동료를 구하다가 다쳤습니다. 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회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관리자와 지성의 통화 녹음이 재생됐어요. 본부장님, 사고 났습니다. 과실 처리해. 회사 책임 없다고 해. 하지만 안전 점검도 안 했고 증거 다 없애. CCTV도 고장 났다고 하고.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지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점순이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었어요. 이 돈은 무엇입니까? 점순이 지성을 봤어요. 관리자에게 보낸 돈 입막음용이었죠?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지성이 외쳤습니다. 오해? 점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럼 증거를 대봐라. 오해라는 증거를. 지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점순은 주주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제 아들은 이익을 위해 사람을 버렸습니다. 동료를 구한 청년을 해고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증거를 없앴죠. 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회사가 추구할 효율성입니까? 사람을 짓밟고 올라선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회의장은 숨죽여 듣고 있었어요. 지성이 단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전 아들이잖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점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더 부끄럽다. 지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 부끄럽구나. 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난 너를 잘못 키웠어. 사람보다 돈을, 책임보다 회피를 택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지. 점수는 주주들을 향해 말했어요. 김지성은 오늘부로 모든 직책에서 해임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어머니, 이럴 순 없어요. 왜 없느냐? 점순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사람을 버린 놈이 어떻게 회사를 이끌 수 있겠느냐? 하지만 저도 이 회사를 위해서. 회사? 점순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내가 지킨 건 회사가 아니라 내 자리였다. 지성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점수는 마지막으로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점순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죠. 이건 범죄입니다. 증거인멸, 산업재해, 은폐, 부당해고. 관련 자료는 모두 노동청과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지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작은 박수가 점점 커져서 결국 회의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점수는 박수 소리 속에서도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아들을 단죄했지만 가슴 한편은 찢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걸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점수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지성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점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며 점수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미안하구나, 지성아.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순에겐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 따뜻한 청년에게 제대로 된 자리를 돌려줘야 했으니까요. 2달 후 성수는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었어요. 홍성수 씨, 정말 빨리 회복하셨어요. 담당 의사가 감탄했죠. 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덕분입니다. 성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점수는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과일을 깎아주고 밥을 챙겨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마치 진짜 손자를 돌보는 할머니처럼요. 총각,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냐? 점순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좋아요, 할머니. 이제 곧 퇴원할 수 있대요. 잘 됐구나. 점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성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퇴원하면 저 어디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다리가 완전히 나은 것도 아니고 일자리도 없고. 점수는 성수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 마라. 내가 자리를 하나 준비했다. 네. 우리 회사로 오거라. 성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요? 하지만 저는 물류센터에서 해고당했는데. 물류센터가 아니다. 점순이 미소 지었어요. 본사다. 본사요? 그래. 윤리안전 책임자로 임명하려고 한다. 성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너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점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사람을 구할 줄 아는 사람, 책임을 아는 사람, 약한 사람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점수는 성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를 바로잡을 수 있단다.
하지만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배우면 된다. 점순이 웃었어요. 나이도 젊은데 못 배울 게 뭐가 있겠느냐. 성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며칠 후 다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임원 인사 발표였어요. 회의장 문이 열리고 목발을 짚은 성수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죠. 점순이 단상에 섰어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점순이 성수를 가리켰습니다. 홍성수 군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이 청년은 동료를 구하다 다쳤습니다. 회사는 그를 버렸죠. 점순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이야말로 진짜 회사의 자산입니다. 점순은 성수를 단상으로 불렀어요. 성수가 천천히 목발을 짚고 올라갔습니다. 홍성수 군을 윤리안전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점수는 주주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는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지키는 회사가 진짜 강한 회사입니다. 점수는 성수를 바라봤어요. 이 청년은 사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이 청년을 지킬 것입니다. 점순의 마지막 말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을 버린 놈은 사람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지킨 사람은 어떤 자리에 서도 떳떳합니다. 회의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성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점순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날 저녁 점순과 성수는 왕십리 그 칼국수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처음 만났죠. 그래, 그때 생각나는구나. 둘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를 함께 먹었어요. 할머니, 왜? 전 할머니를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점순이 웃었습니다. 나도 그렇단다. 할머니는 제 은인이세요. 아니다. 점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내 은인이다. 넌 내게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알게 해줬어. 점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돈도 많고 회사도 크지만 난 늘 외로웠단다. 하지만 너를 만나고 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 점순이 성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게 나한텐 가장 큰 재산이었다. 성수도 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둘은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와 손자처럼 서로를 지켜주는 사이가 되었던 거죠. 그날 밤 점순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당신이 옳았소. 점순이 작게 중얼거렸죠.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당신 말이 맞았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점순도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성수라는 청년을 지켰고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아들과의 관계는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언젠가 지성도 깨닫겠죠. 사람이 먼저라는 걸요. 그날 밤 성수도 자기 방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성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절망의 끝에서 만난 희망, 차가운 세상에서 만난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게 성수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지킨 이야기였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선택한 것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한 노모는 아들보다 먼저 사람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께 작은 여운을 남겨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랑의 댓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